코로나19 이후에는 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그렇죠. 뭐 말하자면 메가 트렌드가 또 네. 생긴다. 네. 뭐 관련된 책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유튜브 영상도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그 각각의 산업들이 한 10년, 20년 정도 미래가 더 빨리 당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떤 사람이든지 산업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거의 뭐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당겨져서 시장 환경이 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솔루션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하고 제공해야 되는 게 오늘날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그것도 위협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1, 2년의 트렌드는 사실 읽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 많지만 네. 10년, 20년 뒤는 사실 네. 감도 잘 안 네, 오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빌 게이츠 같은 분이 팬데믹이라는 것을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제시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팬데믹 중에서도 이게 코로나라는 거, 뭐 그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무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 없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또 기회적인 요인을 찾아가지고 그 틈새를 들어가고 그로부터 사업 기회를 찾아낸다 그런다면은 사실 일단은 저는 뭐 도전할 것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환경적으로는 그런 기회를 탐색하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사실 이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말에 이 IMF 외환 위기가 있었죠. 네. 그때 오늘날 1세대 벤처 기업인들이 많이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또 있었죠. 그때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창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공 사례들도 많았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가 침체될 때 오히려 그때 좋은 현재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창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투자자로서 더 두 눈을 갖다 부릅뜨고 그런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창업자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변화에는 오히려 몸집이 큰 기업들보다 정말 스타트업이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영학자들 중에서도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 아주 큰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기업들이 유리하지만은 이런 어떤 기회나 도전적인 요인들이 올 때 이거를 갖다 활용하는 거는 스타트업이 훨씬 더 쉽게 네.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뭐 얼마 전에 작고하신 하버드의 유명하신 클레이 크리스텐슨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혁신기업의 함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거기에서 아주 한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본인이 실증했고 그걸 갖다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로부터 이제 대기업들도 R&D를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느끼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로 느껴지는 것은 네. 비대면, 네. 언택트. 네. 요즘엔 온라인과 컨택트를 또 합성해서 온택트라는 말도 네.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사실 이전에는 이런 단어 자체를 쓸 일이 거의 네.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익숙해졌고 이런 네. 부분이 네.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점차 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사회 변화들이 실제로 이 투자 트렌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네, 네. 사실 이런 트렌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렌드를 갖다 보되 그 뒤에 있는 시그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그널이요? 예. 네. 그 트렌드 자체는 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 뒤에 있는 시그널을 갖다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본다고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비대면 언택. 예. 그러면 뭐 지금 이 같은 환경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뭐가 바뀌었냐? 사람들의 사고라든지 의식이 행위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지금 뭐 일부 기업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회사들이 사무실을 없애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자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이 소위 얘기하는 택 기업들이 다 기술 개발인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택에서 근무하고 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미팅을 하고 네. 같이 만나가지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처음에 이걸 했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될까? 돌아갈까? 예, 예.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건 해봤는데 오히려 장점이 있더라. 왜 이걸 갖다 우리가 몰랐을까?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예. 그 사무실 줄이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뭐죠?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분한테 그런 통계를 갖다 들었는데 자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전보다 훨씬 더 이 능률이 올라갔답니다. 네, 절반 정도는 이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못하답니다. 네. 근데 이 능률이 올라간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예, 왜? 이거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무실에 나와 보면은 예, 같이 일하면서 뭐 일하는 게 보이고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속도를 더 내기도 하고 더 많이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일에 대한 어떤 몰입도라든지 집중도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자택근무라든지 이 어떤 화상으로 온라인 미팅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대면 언택 이런 것들 중요할 때 우리가 뭐 어떤 쇼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은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원격 근무를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크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툴들,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 수단들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찾는 이 인베스터들이 많이 보고 있는 분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그럼 시그널이 뭐냐 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사무실을 가지 않는 게 이 놈이 될 수 있다. 예, 이 뉴 노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맞는 그럼 이제 사업 시장을 찾아야 되고 이 사업을 해서 그 솔루션을 갖다 개발을 해야 된다. 뉴 노멀. 네. 이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 과거에 봤으면은 없던 기준인데 이제 어느 날 새로운 기준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당연하다듯이 우리 사는 세상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우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대표님이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케이스를 갖다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과거 제가 일했던 외국계 펀드에서는 저희가 모르는 걸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헬스케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초기 단계에 투자도 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기술보다는 사람이라든지 창업자라든지 팀이 중요한 또 시기도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더 커 나가는 산업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AI 분야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그 AI가 저는 이제 AI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이제 인터넷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인터넷 회사 하면은 특별한 회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일반적인 회사들을 보면은 인터넷 회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없죠. 네, 사업을 인터넷
사업을 갖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터넷은 다 활용하고 있고 하다못해 웹사이트도 다 인터넷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AI가 마치 인터넷과 같이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생활은 물론이고 사업 전반에서도 이제 AI를 안 쓰면은 장기 둘 때 장기판에서 차포를 갖다 이제 떼고 두는 그런 양상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AI를 사업마다 또 다 다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AI를 또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AI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픈 소스에서 개발된 걸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어떤 커스터마이즈해서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갖다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사업에 맞게 전략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뭐 한 가지 이제 강조드릴 거는 저희가 요새 투자하는 사업 중에 한 10가지를 투자할 때 90%는 다 AI 회사입니다. 아, 예. 90%나? 네, 90%가 AI를 본업을 하든 AI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든 다 AI를 끼고 사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없이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저희 아들이 이제 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각각 작년에 졸업하고 또 3년 전에 졸업하고 지금 둘 다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AI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스스로도 가고 있구나. 둘이 잘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트렌드는 제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해주고 아버지가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오히려 AI는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사실 정회운 대표님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는 좀 전에도 말씀하시다가 이제 은연중에 나왔지만 실리콘밸리가 가장 네.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최근까지 이제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인 펀드인 DFJ 아테나에 또 네. 계셨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소개하실 때도 예. 이제 국내 투자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인터넷이 너무나 당연해진 사회이기 예. 때문에 이 글로벌 트렌드를 읽는 것도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글로벌 트렌드를 뭐 현재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실리콘밸리 제일 유명한 그런 애널리스트 중에 경제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 메리 미커가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그런 리포트를 갖다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리포트의 한 줄을 갖다 보면은 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초기에 불과하다. 이로부터 굉장히 연관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트렌드를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있겠지만은 네. 일단 그런 좀 앞으로의 변화의 속도라든지 변화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더 깊이 보면서 더 관찰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어떤 그 뒤에 있는 시그널을 갖다가 찾아가면서 사업을 갖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일반적인 트렌드를 지금 몇 가지 얘기한다 그런다면은 비대면 사회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언택으로 바뀌는 건 물론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무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 거고요. 네. 산업적으로는 바이오나 헬스케어는 더 많은 스pen딩이 생기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도 더 강화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갖다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면서 이 노년의 삶이라든지 네. 그 어떤 시니어 라이프에 대한 그런 쪽에서도 소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쪽 산업이 더 유망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트렌드에 맞춰진 그런 부분들도 알려주셨지만 그 네. 전에 그 뒤에 있는 시그널,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네. 글로벌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같은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넘어야 할 허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네. 언어적인 장벽이나 문화 장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예. 부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뭐 정확히 두 가지를 갖다 집어주셨는데 두 가지 장벽이 있어요. 하나는 언어고 하나는 문화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최근에 관찰하다 보니까 언어적인 측면은 사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창업자가 대표가 직접 영어가 능란하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영어를 훨씬 더 잘하시고 네. 또 그리고 그 팀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꼭 대표가 발표를 하지 않아도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언어적인 장벽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문화적인 장벽은 아직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기에 여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을 너무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하고 싶은 욕심들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바람이지 전 그 바라는 만큼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숙제를 안 하고 나는 미국 시장에 갈 거야. 나는 미국 시장에 갈 수 있어. 미국 시장이 좋아. 네, 당연히 좋죠. 크죠. 또 더 수용성도 많고. 네, 파이도 크고. 그런데 준비가 그만큼 안 돼 있고 숙제가 안 돼 있고 미국 시장에서 시장 수요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데와 제휴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네. 판매 채널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이라든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 바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숙제를 해야죠. 네. 예. 스타트업 기업 말 자체가 시작하는 단계 기업이다 보니 얼마만큼 이제 그 구심점을 네.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즉 네. 팀이 중요하다. 그러면.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좀 해주셨는데 네. 실리콘밸리도 좀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죠. 네. 팀이 중요하고 사람이 전부 답니다. 네. 전부 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사업 계획안만 잘 짜가지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다 맞는 게 없습니다. 사업 환경이 바뀝니다. 네네. 예. 그 뭐는 더 유리해지고 뭐는 더 불리해지고 이 바뀌어진 환경에서 결과적으로 다시 노를 젓고 이 돛을 부리고 해가지고 방향을 다시 잡고 가야 되는 거는 경영자 그리고 그 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중요한데 그럼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스타트업은 이 마라톤을 갖다가 달리는 게 아니라 100m 속도로 마라톤을 갖다 뛰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계속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야 되고요. 두 번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리더십이라고 하면 사람을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이 팀을 꾸려야 되거든요. 네. 조직이 커지다 보면 이 성장을 하고 크고 그러다 보면 커진 팀을 갖다 또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 조직적인 어떤 그런 케미스트리를 갖다 맞추고 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네. 정말 기업을 한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이 필요하거든요. 네. 물리적인 결합을 하면 물리적으로 어떤 성분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A와 B라는 이제 화학 분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말 제가 투자를 하면서도 제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항상 보는 것은 그릇을 빚어야 되는데 초기에 이 진흙을 갖고 얼마나 이 흙을 갖다가 잘 으깨고 고르고 해가지고선 빚어서 이거를 이제 그렇게 공들여 가지고 빚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니에 넣게 되면은 거기서 깨져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그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릇을 갖다 빚은 건 숙성된 그런 조직이 아니라 숙성된 조직으로 해서 거기에서 정말 맛이 나오고 문화가 창조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와 열정이 또 이어지는 이런 이제 큰 기업으로 스케일업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명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속성이 아니라 숙성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받아 적으셔야 할 것 같아요.